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내신 대비 기간에 그 내신 집중반 혹시 무슨 요일 편성됐어요? 무슨 요일 몇 시로? 토요일 1시로? 헉? 아 그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연강이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본 수업 들을 때도 요거 수업 듣고 바로 가가지고 본 수업 또 듣잖아. 맞죠? 4시간 연속으로 하는 학생들 많은데 머리에 들어와요? 잘 들어와? 근데 그러면 본 수업 도대체 왜 그때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한 번에 한 표에 끝내고 가려고? 효율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뭐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사실 요일을 뭐 토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알겠지? 누군가는 이제 4시간 동안 받아들이는 게 다 돼서 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고 알겠죠?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게 또 그렇게 잡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 토요일 1시는요 그 나랑 안 하고 저기 본수업 하시는 종현쌤이랑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트를 좀 나눠서 하게 될 건데 각자 그러면 다른 파트를 하게 될 거니까 앞에서 했던 그 지문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지문은 다르겠지. 맞죠?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하루에 4시간 학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야. 왜냐면 그걸 안 하면 4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을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또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평소에 공부할 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자하는 학생들 좀 있잖아. 맞죠? 평일에 충분히 시간 있어 생각해보면. 하루 정도는 복귀해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8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자,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요. 다는 이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글을 썼답니다. 그 말은 가와 나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 다에 반영되어 있다. 학생이 읽었다며 그리고 글을 썼다며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가와 나에는 뭐가 담겨 있어? 정보가 담겨 있을 거야. 그게 있어야지 글을 쓰니까. 글감이잖아. 글감 마련하기, 내용 마련하기. 기억나죠? 글 쓰는 그 순서에서. 자 그래서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썼다면 뭐부터 읽는 게 나을까요? 얘부터 읽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자 얘가 학생이 쓴 글이고요. 그러면 다를 읽고 나서 가나를 읽을 때 뭘 찾아? 실제로 이 다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크합니다. 가와 나에는 정보가 있을 건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 막 비문학 읽는 것처럼 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나 이런 것들 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뭐야? 그냥 여기에서 똑같은 말로 적혀 있는 거 그냥 찾으면 돼. 말 안 바뀌어 있어. 이건 비문학 아니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실제로 고3이 돼서는 잘 못 느껴. 내가 교과에서 배웠던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근데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논증하는 글 이거 언제 했어? 1학기 때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자 그래서 논증하는 글의 요소 한번 찾아볼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논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글이야? 설득하려고 하는 글이거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문제 상황은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어. 왜냐면 글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 근데 이건 반드시 있어. 글쓴이의 주장이죠. 주장은 반드시 있어. 자 주장 뒤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혹시 교과서 기억나는 사람 뭐 나와야 돼? 보경아 뭐라고요? 근거 나오기 전에 이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근거 나와야 돼. 이유랑 근거의 차이가 뭔데요? 보경아 뭐야?
그쵸. 뭐가 주관적인 요인이야? 이유.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유는 주관적 요인입니다. 저기 근거는 뭐야? 객관적 요인이야. 자, 주관적 요인, 객관적 요인. 그러니까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쓸 거야.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학교에서 뛰어다니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장 내용을 쓸 거야. 그 이유로 내가 뭘 가져왔냐면 학교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저는 안 위험한데요. 저는 몸이 날래서요 슉슉 잘 피해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하나 제시해요. 뭔데? 제가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학교에서 평소에 뛰어다니는 학생들은 뛰어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다칠 확률이 80%가 높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해요. 그게 바로 뭔데? 객관적 요인이죠. 자, 그러면 주장, 이유, 근거 다 얘기했어. 글 끝납니까? 안 끝나요. 뒤에 뭐 나오는데, 서영아? 아니에요. 결론 나오기 전에 그건 중학교 과정이고요. 근거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뭐 나와요? 보경. 자, 나 글 더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결론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반대하는 사람은 대신에 학교에서 뛰어다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뭔데 지금? 예상 반론 기억나요? 자, 예상 반론 얘기하죠. 예상 반론 뒤에 뭐 나옵니까?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해줘야지. 어떻게 반박하는데요? 자, 맞습니다. 학교에서 뛰어다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론, 반박. 목적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승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자, 지금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결론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예상 반론 뒤에 반박, 이제 반박 뒤에 결론. 자,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모든 출판사 공통이야. 다 똑같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육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다 지문만 볼게요. 자, 우리 지역의 땡땡 부지의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문제야, 문제 아니야? 문제야. 나중에 갈등 생길 거야.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빠르게 따라오세요.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데? 주장이죠. 자,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가 뭐야? 이유죠. 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 기준이. 주관적인 요인. 자, 다음 볼게요.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답니다. 자, 이것까지는 좀 추상적이거든. 어떻게 나와요? 보고서 나옵니다. 뭐예요? 객관적이죠. 자, 다음 또한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일단 풀었다고 전제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다 읽어야 되고. 자,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거든. 어떻게 나와요? 만족도가 1.5배 가량 높답니다. 뭐예요? 객관적입니다. 이거. 자, 다음 빠르게.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하수 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답니다. 뭔데? 예상 반론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이것입니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죠. 결론이고요. 뭔가 빈틈없이 이렇게 적혀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증하는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냥 그 단원 내용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알겠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물론 수능은요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알면 안 읽어도 돼 보기를. 자, 안 읽고 넘어갈게요. 이번 선지 한번 봅시다. 자,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논쟁이 첨예하여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 자, 논쟁이 첨예하답니다. 이거 이유 맞아?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문제 상황이라고 했죠. 이유 아니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 2번. 물론 그냥 읽어도 쉽게 풀리는 문제야. 알겠죠? 근데 작문은요, 화법과 작문은 기본적으로 시간이야, 시간. 걔네들이 시간을 벌어줘야 독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안 읽고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머릿속에 개념이 전부 다 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원래 고전문학 해야 되는데 고전문학도 요거 착정가가 좀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42번 문제는요,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문학에서 크게 바뀌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고전문학은 전이랑 똑같아요. 고전문학은 전이랑 똑같고 현대문학에서 바뀌는 게 바로 뭐냐면 보기가 바뀌죠. 이제 보기에서 뭘 얘기 안 해줍니까? 줄거리 얘기 안 해줍니다. 내용 얘기 안 해줘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 뭐에 대한 시인지 안 나와요. 그냥 읽고 이해하세요. 근데 대신에 소설은 요거 나오죠. 활동지.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무슨 활동지 나왔었어? 혹시 기억나는가? 저기 신들의 주삼이라고 하는 소설이었거든요. 그 소설 내용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근대화가 되면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을 간의 사람들끼리 서로 돈 빌리고 뭐 돈 갚고 서로 이자놀이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마을 공동체끼리 멀어지고 서로 불신이 쌓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 한영의 할아버지가 이제 한용의 친구네 할아버지네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집이 대출로 묶여있어, 그 담보로 묶여있어서인데 그 집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한영이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걷다 써가지고 결국 집안이 폭삭망해요. 그래서 더 거대한 자본, 도시 자본에게 잠식당하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소설로 나오는데 학습활동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신문 기사 같은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의 생활 양식이 도시화 또는 근대화 같으면서 서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제부터 보기는 뭐를 제시해 줄 거냐면 관점을 제시해 줄 겁니다. 무슨 관점으로?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혹시 1학기 때 배웠던 그 수필갈래에 나왔던 내용이 혹시 그 나희덕 시인의 수필 아니었던가요? 풀비린내에 대하여였나? 맞죠? 그게 바로 뭐야? 생태주의죠. 맞죠? 그래서 그 풀비린내에 대하여가 뭔 내용이었어? 자기가 차 사가지고 차 운전해가지고 타닥타닥 소리 들려가지고 다음날 봤더니 그 풀벌레들 죽어있는 시체였잖아. 맞죠? 그거 보고 이제 경악해가지고 이제 차 운전 좀 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맞죠? 근데 그 사실 압니까? 내가 그분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작가분을 운전 잘하십니다. 지금 나이도 교수님이시거든. 저기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예전에 대학생 때 무슨 문학 캠프 같은 거 해가지고 사실 유명한 작가니까 난 너무 팬이었고 그래서 책 들고 가 사인 받으려고 이제 문학 캠프 참여했었거든. 근데 이제 버스를 다 같이 타야 되는데 버스에 자리가 없는 거야.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랑 그분이랑 그 같은 시기에 활동하셨던 좀 친한 사이셨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 교수님은 남자분이신데 운전을 못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덕 교수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차를 이제 나랑 내 친구들이랑 우리 교수님이랑 타고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 잘하십니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생각 자체를 뭐로 가지는 거야? 생태주의적 생각을 가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분이. 맞죠? 자, 그래서 사회생태주의는 이라고 해서 밑에 나오죠. 사회생태주의는 근대화, 경제개발,
권위주의, 안보위기 등 생태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이랍니다. 예시 4개 나와 있네. 왜 이 4개가 예시로 나와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니까요. 뭐 찾아? 얘네 찾아. 이제부터 얘네들은 전부 뭐야? 생태주의와 충돌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본문 들어갈게요. 자, 자꾸 병국이가 누구냐고 찾습니다. 이 새끼 누구냐고. 그 새끼 좀 봅시다. 혹시 병국이란 자제분을 볼 수 있을까요? 병국이가 사실 내 아들이거든. 여기 위치 어딥니까? 나의 직장입니다. 내 직장 사람들이 자꾸 내 아들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선생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로에 뭘 냈다? 진정서를 냈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이 바로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공장이 어쩌고 저쩌고 연간 뭐 무슨 규모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정신병자 놈이랍니다. 정신병자 놈이 누군데? 내 아들 병국이야.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정서 낸 이유 뭐야? 여기에 나옵니다. 새와 물고기가 죽었다고 진정서를 내? 라는 문장에서 이 소설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 누구? 병국이. 우리 회사에서 병국이 욕하는 사람 전부 뭐? 생태주의와 충돌하는 사람. 이해돼요? 자, 이제부터 조국 근대화 1,000달러 달성 연간 40억 규모 공장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뭔데? 생태주의와 충돌하는 존재들.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관점만 가져, 관점만. 어차피 소설은 그냥 작품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냥 인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현대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는 아예 뭐가 없어요? 보기가 아예 없습니다. 보기 아예 없고요. 가나 다 지문으로 나눠서 가 지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가 지문의 표현 방식이 막 나올 거야. 현대시에서 뭐 어떤 표현에 저쩌고 저쩌고 역설법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올 거야. 나오는 이유가 뭔데? 이 표현 방식이 어디에 있어서? 나랑 다에 나와 있어서. 이해되죠? 그럼 얘가 보기 역할 대신하는 거야. 맞죠? 근데 지금 내용 설명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내용은 알아서 읽고 이해하는 거. 알겠죠? 자, 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되는 배경으로 기능한답니다. 이 시에서는 그렇게 기능할 건가 봐. 이때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잇는 회상 형식, 상징적 공간과 화자가 처한 현실의 동일시 등이잖아. 그럼 얘네 두 개 예시라는 거거든. 두 개 예시 왜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본문에 나올 거라서요. 어떤 작품은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찾으면 돼. 알겠죠? 자, 다음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기도 한답니다.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자, 문장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문장 구조 안에서 든이잖아. 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든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뒤에 있는 건 뭐랑 똑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든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자, 내면에서 떠올린 건 뭐랑 똑같은 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전부 뭐가 된답니까?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화를 통해서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답니다. 이미지화를 통해서 현실로 받아들여진대요. 자, 이건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뭔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알겠죠? 자, 나 지문 볼게요. 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좀 어려웠죠? 나의 소년 시절은 보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 뭐라고 적을 거야? 설마 뭐라고 적을 거야? 두 글자.
아니 가지문 여기에서 읽은 걸로만 판단해. 나의 소년 시절 뭐로 적을 거야? 그렇지. 나와 있는 대로만.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언덕길 뭔데? 공간. 왜 공간 적어요? 가지문에 나와서요.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문제는 뭐야?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 배웠는지 압니까?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좀 고통스럽지. 짜증나고 이씨 내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계속 얘기할 거야.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거든요. 자, 이거 상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좀 길게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초상 났을 때 이제 집에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당했을 때 하는 이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상여는요 관을 끌고 올라가는 가마 비슷하게 생긴 거야. 지금은 누가 돌아가시면 관을 어떻게 이동해요? 리무진 타고 이동하죠. 가만 리무진 타고. 그런데 그때는 리무진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합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랑 친척이 50명, 60명 모여가지고 그거 관 담겨있는 이 가마를 손으로 다 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걔를 이제 무덤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여는 뭐 어떤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목소리가 안 나온다. 자, 다시 연결. 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뭐 했다? 돌아가셨다. 자, 다음.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대요. 쭉 묶어볼게요. 1년이랑 2년은 똑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뭔 얘기하고 있는데? 자, 1년이랑 2년의 공통점이 뭐야? 주아야, 공통점 뭐야? 회상도 맞긴 한데. 그렇죠, 이별. 상실이라고 해야 돼요. 누군가를 잃었어. 어머니도 잃었고 뭐도 잃었어? 첫사랑도 잃었어. 상실의 경험을 나열했어요. 맞죠? 언제 상실했는데?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로 연결돼야 돼? 상실을 경험했다. 그래서야. 그러면 상실을 경험 안 했으면 안 했을 행동인 거야. 그래서니까. 이해되죠? 자,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없이 그 길을 넘어서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폭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답니다. 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시에서 파란 하늘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렇지 하늘 원래 파랗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시에서는 특별히 뭐 해야 돼? 그 하늘에 파랗다는 속성 부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왜 그런데? 시에서는 보라색 하늘, 파란색 하늘, 초록색 하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왜? 화자의 내면 세계가 그려진 게 지금 시잖아. 맞죠? 자, 봅시다. 자줏빛으로 돌아왔대요. 사람이 보라색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왔다며. 내가 보라색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강가 가서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왔답니다. 실제로 보라색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무언가에 젖었다. 나는 이렇게 연결할래. 어떤 정서에 빠졌다. 그럼 무슨 정서인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대로 뭐 쉽게 정의내릴 수는 없겠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잖아. 이 사람이 여기에 정서에 빠져있는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야? 주아야, 뭐 때문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고, 그래서 이 정서에 빠졌다며. 뭐 때문에 정서에 빠졌는데? 원인이 뭐야? 뭐야? 상실. 상실 그래서 빠졌다잖아. 맞지? 과거에 겪었던 상실의 경험의 원인으로 나는 어떠한 정서에 빠졌어. 뭐 썩 기분 좋진 않겠지. 그 정도. 맞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거야. 이거 보면서 막 뭐 어떻고 저쩌고 적는 건 이제 내신이고. 알겠죠? 자,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답니다. 자, 강가는요, 내가 있던 길을 넘어서 갔다 돌아오는 곳이야. 다시 길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자,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보야. 보경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뭐가 지났다? 세월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간의 흐름, 염량. 자, 다음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 이거 왜 얘기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뉘앙스를 생각해봐. 그 강가야, 그 강가.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날아가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자, 까마귀랑 두루미 날아가는데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갔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잃었어? 첫사랑과 어머니를 잃었어. 상실의 경험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갈 건데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네 준비 시작해서 0.1초 만에 날아간 거야. 아니야. 어떻게 날아갔어? 하나씩 날아갔어요. 맞죠? 뭐가 지났어? 시간이 지났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했더니 시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네. 강가는 뭐랑 연결? 시간과 연결. 왜 연결하는데요? 그리고 강가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공간이잖아. 맞지? 실제로는 공간인데 이 강가라는 공간에는 화자에게 이런 거라고. 이해되죠? 내 자꾸 시간이랑 공간 왜 얘기하는데? 가 지문에 나와서요. 안 나왔으면 얘기 안 합니다. 나온 것만 찾는 거야. 알겠죠? 자, 누런 모래둔가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연결해 볼까? 상실했어. 강가로 넘어가서 정서에 빠졌어. 그 강가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는 뭐 했다? 몸서리쳤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몸서리치는 건데? 상실의 경험 때문이죠. 그러면 자줏빛으로 젖은 정서가 바로 이 정서겠지. 자,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서 알았답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갔다 와서 알았다잖아. 왜 그렇게 아픈데?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첫 번째. 내재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부 여러분들도 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요건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생각해 봐야 돼.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통증. 이 사람 소년 시절부터잖아. 소년 시절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통증. 세 글자로 뭐? 성장하면서 느끼는 통증이죠. 자, 다음.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전부 뭐 한 것들이야 내가? 상실한 것들이네. 자, 돌아올 것만 같아서 멍하니 기다려서 온대요. 그러면 어느새 어둠, 어둠이네. 이거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얘 주어잖아. 뭐까지 봐야 돼? 주어니까 뭐까지 봐야 돼? 서술어까지 봐야지. 어둠이 뭐 해준대요? 씻어준답니다. 내 뺨에 얼룩 을이 목적어네. 얘 씻어준대요. 자, 내 뺨에 얼룩이 뭔데? 좋아요. 내 뺨에 얼룩이 뭐야? 실제로 상실을 경험했어. 성장하면서 통증을 느꼈어. 내 뺨에 있는 얼룩이 뭔데? 다소거예요. 실제로 통증과 고통을 느꼈을 때 생각해보세요. 뭐라고요? 내 뺨에 얼룩, 열? 근데 그것도 될 것 같긴 하다. 또! 무슨 자국? 눈물 자국.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봐. 어둠이 눈물 자국을 씻어준다. 뺨에 나는 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도 어찌됐건 지금 그 과거의 상실의 통증 때문에 생긴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얼룩은요, 쉽게 말해서 상실의 결과물이야. 상실의 통증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야. 그게 열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 어둠이 씻어준답니다. 어둠 나한테 긍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존재. 긍정적인 존재. 나에게 뭐 해줘? 공감해줘. 위로해줘. 여기서 어둠은 나에게 위로줘, 위로. 자, 다음 한계. 한밤중에 혼자 깨어있으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이면 세상의 온도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 안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문제로는 안 나와.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한밤중에 어떻게 된다고?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다고요. 자, 이제부터 이 시에서 한밤중은 세상의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이야. 속성. 세상의 온도가 내려가면 간간히 늑골 사이로 뭐가 느껴져? 추위가 느껴져. 자, 등산도 하지 않고 땀 한 번 안 흘리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한계령 바람소리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계령이 어디쯤인지 알아요? 한계령, 령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디에 있어? 한계령, 미시령, 되갈령 다 어디 있을까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서울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산맥이야. 산맥. 그 넘어가는데 가로막혀 있는 산맥. 추울까? 뒤지게 추워요. 눈이 많이 올까 안 올까? 뒤지게 많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내가 거기서 눕혔거든. 내가 군생활 거기서 했거든요. 진짜 눈이요 20일 동안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립니다. 눈 감았다 뜨면 온 세상이 흰색이야. 추워 안 추워? 되게 추워. 맞죠? 자, 화자의 위치 어디야? 본문방 화자의 위치 어디야? 좋아요. 동문부시라고요. 화자의 위치 어디입니까? 서은아, 화자의 위치 어디야? 내가 이거 화자의 위치 어디야? 라고 했더니 이틀 전에 수업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 위요 이러는 거야.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데? 이 사람 지금 자다 깼어요. 자다 깼는데 길 위면 어떡해. 그럼 술 먹고 길에서 누워서 잔 거잖아. 입 돌아가요.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사람 위치 어디여야 돼? 집이어야 돼. 방이어야 돼. 자다 깼든 잠을 못 들어서 있든 뭐든 간에 집에 있는 거야, 이 사람. 자, 한계령 바람소리 어디에서 마주쳤다고요? 내 속에서 마주쳤다고. 아까 가지문에 나와 있는 거 연결해 볼까? 무슨 공간? 상징적 공간.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라고 적었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 보입니까? 가지문에서 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적었죠. 내면에 있는 상징적 공간.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한계령이 있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다 불어버려서 갈 곳도 없답니다.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대요. 온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답니다. 실제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요.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상태 추웠는데 따뜻해졌어? 안 따뜻해졌어? 안 따뜻해졌어.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여기서 끝이야. 메시지 있어요? 없어.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자신이 한밤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뭐가 느껴져? 처음에 찬 기운이 느껴져. 내 속도 마치 뭐처럼 차가워? 한계령처럼 추워. 차가워. 그대로 있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추운 상태 그대로 그냥 한밤중에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상태야. 그 무슨 감정인데? 자세히 모르지. 근데 좀 유추해보면 한밤중에 깨어있고 추운데 보면은 옆에 누군가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또 쓸쓸한 외로움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간이겠지. 시간. 왜 시간이야?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자, 시간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했어? 가지문에 나와서요. 자, 45번 문제 봅시다.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 한번 볼게요.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에서 계절이 바뀜을 통해. 시간이네.
자, 끊고 다는 세상에서 바람소리와 마주침을 통해 어느 바람소리? 한계령 바람소리. 근데 이거 실제 공간 아니면 가상의 공간? 가상의 공간. 자,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나타내주는 문. 상징적 공간이. 자, 이 상징적 공간은 어디에만 연결돼야 돼? 한계령 바람소리에만 연결돼야 돼요. 왜?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는 진짜 갔다 온 거야, 화자가. 길 넘어서 강가 갔다 돌아왔다고. 거기서 노을 보고 돌아오면 내가 무슨 색이 됐다고? 보라색이 됐다고요. 그래서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때 나는 틀리게 되는 거야. 다는 맞는 말이야. 정답 몇 번? 4번. 자,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 볼 때 내가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쉬워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문제 풀고 땡 이게 아니고요,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다 분석해야 돼. 그리고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찾아야 이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선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원래는 다 해야 돼. 여러분들 나랑 그 방학 때 해봤잖아. 방학 때는 선지 다 얘기해줬잖아. 그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냥 풀고 점수 매기고 땡은요, 그냥 경험만 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실제로 공부해본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분석할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전부 다 풀지 말고 그냥 몇 문제만 풀어요. 몇 지문만. 몇 지문만 풀고 나서 대신에 분석을 빡세게,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 따로 내가 정리해서 적어보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마칩시다. 재밌어요. 고생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뭐 프린트 나눠주고 있으면 프린트도 좀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것들 좀 다 들고 와주세요. 그렇죠? 그거 해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어서 와.